여러분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는요.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70세 이상이 될 때는 매년 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일정의 점수를 못 따면 택시를 못 몰게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제도입니다. 5월 20일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입니다. 예, 택시 기사분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생존권 위협이란 얘기인데요. 하지만 국민 안전 측면에서 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높아서요.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먼저 택시 자격 유지 검사제를 추진해야 한다. 찬성하는 입장.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택시 자격 유지 검사제 도입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병우 회장님. 예, 예. 이 검사제 시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택시 기사 중에서요,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16만 5천 명인데 그 중에서 한 25%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법인 택시 쪽에 있는 분들은 한 2천 명 정도 해당이 돼가지고 예. 지들이 파악하고 한 7만 명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명의 택시 기사들이 이제 이 검사제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네, 예. 자,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 7만 명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적성 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 지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700만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고령 택시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택시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서울 시내 이제 개인 택시 운전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은 전체 1만 7천 명 정도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이렇게 추려봤을 때 한 3분의 1이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또 70대 이상의 운전자도 한 7천 명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서울에 한정해서만. 예. 근데 이 운전자분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된다면 자동차 운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들이 둔해지기 때문에 예. 교통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결국 특히 안전 또, 문제. 예, 특히 또 이제 운전을 더 많이 하는 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예. 이 가능성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 이 택시 자격 심사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제도를 보면은 예.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예. 무조건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동차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심사라는 뭐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그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한다. 잘하시는 분들도 네. 많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자는 거다. 그래서 네.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만 걸러내자는 거다라는 말씀. 자, 택시 측의 유병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정밀검사 그 제도 자체가 과연 거기에서 검증 통과를 했을 때 그것이 안전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게 그 예. 버스 기사 같은 경우를 그 불합격률이 2.5%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불합격률이. 지금 버스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불합격률이 이미 2.5? 채용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예. 사업자들이 채용할 때 이미 다 점검을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정도의 그 불합격률이 나온다면은 지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아하. 그 불합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 그 사후 대책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생존권 문제다. 그렇죠. 결국은 막말레기에서 뭐 배운 게 뭐라고 뭐 이거 해갖고 여태 평생을 먹고 살아왔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뭐 100세 시대
정말 지금 25년, 35년 동안 뭐를 해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건지 사실 지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고. 막막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들은 수능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죠. 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검사가 진짜 걸러낼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느냐, 요거 그렇죠. 하나랑. 당연히 지들이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3, 4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요 두 가지. 자, 답변 주시지요, 도로교통공단 측. 네, 일단 그 고령 택시 운전자의 뭐 생존권이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통해서 택시에 탑승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는 특히 이제 생명이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이 택시 운전자는 단지 운전자로서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는 사실상 공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그 택시 자격 심사제가 도입이 됐을 때 그 예. 검사의 효용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예. 뭐 지금 이제 관련 학계나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계속 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만큼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한 그 검토는 추후의 문제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취자 네. 9718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교수님. 근데 진짜로 고령인 분들, 만 65세 넘어서는 분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 운전할 때 문제가 실제로 진짜 심각하냐? 이게 무슨 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까? 예, 일단 이 통계는 2016년 통계인데요. 예. 그 주행 거리 대비 사고 건수를 보면은 예. 그 100km당 고령 택시 운전자는 0.99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비고령 택시 운전자는 0.65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택시 박 운전자가 교수님, 자, 예, 박 교수님, 예, 택시측 제가 한 말씀하세요.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요. 회장님. 지금 우리는 우리 16만 5천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그 공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고 업무 처리를 전부 다 전담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통계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통계를 빼볼 때는 지금 국토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고 다발 그런 업체라고는 그런 사실 그 오명도 지대로는 솔직해서 불쾌한 거고 그 내용대로 다 빼보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일반 자가용보다 그렇게 사고율이 높지가 않아요. 택시의 사고 우리 자체가 개인 택시 사업자들을 놓고 볼 때는요. 일반 자가용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다. 예, 낮지는 않지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예. 과연 택시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지금 정부안국장하고 그 안전공단에 계신 분들은 그 지금 초점을 지금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지 능력 떨어진다, 사고가 많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저도 분명히 그건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예,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대형 그 교통사고 추세가 예. 과연 택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타업점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 초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고 일단 지들 거기부터 입장에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럼 회장님. 아니 우리 개인 택시 여태까지 예. 사회자님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 택시가 뭐 3명 이상 뭐 사망 사고 한 적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자, 회장님, 제가 그럼 이어서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도 생존권이지만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이다. 국민들은 그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래서 예. 그런 분들만 운전하시는 걸 원해서 아닌 분들을 좀 걸러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들도 공감을 100% 합니다. 예. 뭐 정부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 통행식의 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들 생각이고요. 우리 업자들과도 솔직히 그 같이 사전에 그 무슨 협의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 공청회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절차도 문제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 뭐 가뜩이나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지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안도 좀 마련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예. 그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든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의 문제는 아마 국토부에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국토부 측은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교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대안이라도 좀 마련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세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이제 고령 택시 운전자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뭐 미래 택시 안전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사실상 고령 택시 운전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통계라는 그 부분은 뭐 이제 뭐 사실 어떤 목적으로 뽑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사고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예. 그 고령자 자체 내재해 있는 그 잠재적으로 그 발생 가능한 사고율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은 예. 반드시 고령 운전자가 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택시 기사든 발생하지 않은 일반인이든 사고를 예단을 해서 그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정부 정책이? 자 교수님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실질적인 회장님. 통계에 의해서 작성된 예. 그런 자료를 갖다가 그 안전공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정한다면은 회장님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게 지금 발언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교수님이 마저 좀 말씀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저는 협 회장님께 또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제 지금 현재 이 택시 자격 심사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올해 시행이 될 텐데 그 지금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버스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합격률이 대략 1.5%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600명 정도 이제 불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정말 이제 그 실제 운전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전에 고령 택시 운전자의 생명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택시 회장님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험이 진짜로 최소한으로 걸러냈는데도 1.5 정도가 걸린다. 그럼 그거라도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교수님 말씀이네요. 그 분들이 숫자로 따지면요. 예. 그 700명 정도 되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그 발표하는 것이 1.5%가 버스 기사를 상대로 한 그 1.5%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그 차이가 있고 우리는 아마 그거보다 더 편차가 좀 더 커질 겁니다. 더 늘어날 거다 아마. 예,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1,00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0명 정도의 예. 그 희생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분들 65세 된 분들 앞으로 더 100세 시대인데 3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35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예. 네,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 마지막 발언의 느낌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자격심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의 위협이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좀 의무화한다라든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타협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대책을 지금 수립할 수 있도록 뭐 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예, 합의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겠다. 자, 택시 측 입장 30초 드립니다. 예, 뭐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들 입장도 좀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추호도 뒤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충분한 그 사부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신 다음에 어떤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그 행정은 지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개인택 사업자들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들끓는 이 분위기가 좀 진정이 돼서 평온한 마음을 생각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자들이 듣고 아마 나름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박무혁 교수,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